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2만 원으로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평균 90만 원에 비해서 12만 원 오른 것이고요. 작년이었던 98만 원에 비해서도 4만 원가량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셋값이 뛴 데다가 고금리 여파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동반 상승한 탓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한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LS 글로벌 코리아의 박성규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시그널로 이 시간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자료를 모아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공익 광고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네.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어떤 캠페인 내용을 얘기하던데 상담을 가끔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네. 과연 아파트나 주택을 사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요. 인구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어떤 그 무주택자분들이나 갈아타기 수요자분들께서는 내년에 그러면 집을 언제쯤 사야 되냐, 그렇죠.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를 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의 어떤 전망을 볼 수 있는 부동산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지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핸드폰 클릭 몇 번이면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전망을 예측해 볼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번 달 초순이죠. 다 같이 좀 깜짝 놀라는, 다 같이 알고 있었지만은 좀 놀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챕터 3에다가
저출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인구 소멸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경제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 추이라고 지금 1960년도부터 최근까지 지금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본 내용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OECD 평균선이 붉은 선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파란 선입니다. 자, 2020년도에 들어와서 2021년도죠. 21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2세를 한 명도 안 되는. 근데 이거는 지금 2021년도고요. 2021년도. 자, 2022년도에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0.78명. 지금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추후에 우리나라가 0.6명대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에 대한 어떤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고령화 인구의 어떤 추세로 들어가 있는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의 어떤 그래프를 본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한국의 추세 곡선이 향후 2040년도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저출산이 초고령화 시대를 굉장히 앞당기는 내용들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좀 놀라운 어떤 그 반응을 좀 보이셨고요. 그 내용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시나리오를 이런 내용들을 지금 OECD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2022년도에 0.78명을 추가적으로 6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좀 더 OECD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0.845명. 향후 이 내용들을 OECD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게 되면 1.6명대까지는 그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책들을 좀 본다고 하면 뭐 가족 관련 정부 지출 그리고 육아휴직 실시간 이용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도시인구 집중도입니다. 집중도가 현재 지금 저희 나라고요. 우리나라고요. 현재 지금 그리고 OECD 평균 나라다 봤을 때 거의 한 4-5배 정도가 지금 많은 어떤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산이 굉장히 도시 인구의 분산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혼외 출산 비중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유교적인 나라 차원, 유교적인 어떤 그 정서가 깔린 나라에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그려지면서 청년층 고용률, 육아휴직 실시간 이용 등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정책을 펴서 좀 출산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방송이다 보니까 실질 가격, 주택 가격 지수가 현 시점에서 2015년 수준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뭐 출산율 증가율은 낮지만 0.002명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퍼센트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기사 중에서 뭐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선도 아파트들, 뭐 도곡렉스, 음마 아파트 등에서 2015년도 가격이 얼마였네 하면서 그 수준까지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매도자들의 어떤 가격 방어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을 따져볼 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그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에서 부동산 전망을 얘기하면서 50%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수치가 좀 비슷하게 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저는 이제 그 지금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 등에서 어떤 개별적인 아파트를 찝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 을 지금 한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 나왔는데 서울부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까지
8개의 지역에 있어서 2023년도 지금 이 내용 같은 게 2023년도 같은 집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2년도 가격과 15년도의 가격을 봤을 때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급등했던 시점에 평당 가격의 평당 가격이 4천만 원대였습니다. 4천만 원대.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1,983만 원 평균입니다. 평균 2천만 원 갖게 되죠. 2022년도에 약간 주춤하면서 3,800만 원대, 1,800만 원대라고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였는데 이 2022년도를 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만 보더라도 3,851만 원에 대비해서 2015년도는 1,729만 원입니다. 거의 50%죠. 거의 50% 수준 이하로 내려가야지 출산율이 0.002% 올라갈 것이다. 경기도를 볼까요? 경기도도 1,829만 원, 2015년도에 966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2015년도 대비해서 7, 8년이 지났는데 평당 가격이 2배 가까이, 2배 이상 오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죠. 불과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이 금액대로 오르는 것이 맞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좀 들어야 되고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인구 소멸과 함께 실질 가격지수가 2015년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연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고 하는데 물음표가 그려지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금 소유자들의 가격 방어선의 어떤이 분명히 펼쳐질 것이고요. 또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말씀드렸던 도심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는 시점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인구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래프의 추세를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거는 금리였습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낮은 금리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집값 상승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경기 침체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했었지만 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핀트가 안 맞은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3.5%포인트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이 5.5%포인트로서 약 2%의 격차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발표 후에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지금 계속 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벌어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가 부동산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우회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의 한국의 경제 시장을 봤을 때 부동산이 30%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많다.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 부동산의 30%가 떨어질 경우에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반대 의견이 아닌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은 금리를 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안전자산인 금과 블록체인 코인이죠. 코인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쪽에 투자하고 경기를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언젠가는 하락할 것이다. 왜? 침체로 인해서. 침체되기 때문에 하락할 경우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이쪽 금과 코인 쪽의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죠. 9시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금리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겠지만은 일정 부분 지속될 것이고요. 또한 그 떨어진다는 시그널은 뭐냐면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체와 금리 인하가 맞물린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금리를 봤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동일하게 서울부터 세종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거래량을 펼쳐놨고요. 2023년도 1월 달부터 23년도 10월 달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포털 통계 자료,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올 상반기에 2023년 1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1000건이 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랐죠. 8월 달까지. 자, 문을 닫았죠. 거의 문을 닫으면서 다시 2024년 10월 달에는 3000건이 안 됩니다. 11월 달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1월 달과 12월 달 자료는 더 내려갔을 거라 지금 전망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모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추세. 제가 지지난번 시간에 2차 하락장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했던 말씀도 거래량을 봤을 때 또 금리를 봤을 때 또 앞 뒤에 있는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매물량입니다. 매물량. 거래는 실질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에 계약서가 발행되고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매물량이라는 것은 매도자의 의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다가 내놓는 물량이죠. 물량을 봤을 때 매수자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매수자가 많음과 매도자가 많음이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 달까지, 지난달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매수자 많음이 11월까지 통계치 중에서 가장 잦습니다. 11월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비슷함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올라가는 78.6%의 매도자가 많은, 매도 물량이 많은, 그렇다 보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매도자만이 많은, 매도 물량만이 많은 시장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보면 계속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좋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전세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냥 사버리지. 네, 그렇죠. 공급이 충분하면서 오다가 현재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52.9%의 공급이 출근했습니다.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 23.4%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버렸습니다. 전세 물량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7월 달까지는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안 됩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전세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9월 이후부터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이유를 대면서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가 전세로 오지 않았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서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의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인허가 물량입니다. 전국 주택 공급의 실적 추이입니다. 이 내용도 동일하게 통계청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에 대한 물량들이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10년, 2013년도부터 2023년도 9월까지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의 구별 없이 그래프가 하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향하는 걸. 모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 모두가 신축 물량에 있어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에 있어서 인허가부터 준공 물량까지가 모두 줄고 있는 추세. 10년 동안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1년도, 19년도 이때도 지금 물량이 없다, 공급 물량이 없다, 신도시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보다 현 시점이 더 내려가 있는 쪼개서 볼까요?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 17년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던 17년도부터 현 시점까지를 봤을 때 인허가 물량 9월까지지만 3개월이 더 플러스 돼야 된다고 하지만 나눠봤을 때 현 시점에서 9월 달까지 21만 9천 세대 12월까지 예상한다고 하게 되면 30만 세대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30만 세대 20년도에 35만 세대 한참 못 미치죠. 또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워낙 지금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예 인허가를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세의 어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현 시점의 입주 물량을 봤을 때 25년도까지 23년도부터 25년도, 24년도와 25년도는 지금 미래고요. 현 시점에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36만 8천 호가 입주 물량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눴을 때 19만 호와 17만 호가 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23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25년도의 수치를 봤을 때는 거의 21년도 수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선 말씀드릴 때는 금리 그리고 뭐 인구 그리고 거래량 매수 지수를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 그리고 전세가의 어떤 전세 수급 지수를 봤을 때는 또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동산 시장이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이 항상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물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를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수치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다고 하면 좀 더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가격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손쉽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2023년도에 정리를 하면서 2024년도의 전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은 좀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양한 요소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락할 수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전망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좀 시장이 바뀔 것인지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을 만날 수가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님과 함께 최영애 대표님도 함께 이 시간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확인해 보시죠. 내년에 소사본동 SK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5억 중반에서 6억, 7억대까지도 매물은 나와 있는데 현재 자산 최대가 5억 원이 마지노선이어서 버티는 중입니다. 떨어질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고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인데 위치 등의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4년 부동산 전망도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부동산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부천 소사역입니다. 소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위쪽에 제가 재개발 그 내용도 한번 저번에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소사역을 4사분면 나눴을 때 남동측에 있는 소사 SK뷰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본인께서 지금 그 마지노선은 5억이에요. 그 아랫선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전망과 향후 내년의 어떤 전망까지 여쭤보셨습니다. 자, 1호선과 서해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사역입니다. 자, 본 아파트 지금 SK뷰 아파트 바로 북동측에 지금 그 12월 견본주택이 오픈돼서 현재 청약을 했죠. 청약을 하고 15일 날 당첨자 발표가 84제곱미터가 국평이 층별로 틀리긴 하지만 7억대 초반에서 8억대 초반까지 분양가가 나와 있는 삼양홀딩스 공장부지에다가 지어지는 롯데캐슬 더 뉴웰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약 938세대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2012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현재 지금 84제곱미터가 약 실거래가가 7.6억, 7억 6천 정도 되는 프루지오가 바로 된 단지가 있고요. 세대수는 한 8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프루지오 위쪽으로 본 소사역 바로 붙어서 소사역 힐스센텀 아파트 오피스텔이 현재 지금 2025년도에 준공 목적으로 입주 목적으로 현재 지금 한창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6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지역적인 소개를 한다고 하면 자, 본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의뢰하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설명해 드렸고 넘어가서 소사역 재개발 소사본 1-1구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바로 위쪽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소사 3구역 그리고 소사 1-1구역 재건축이고 재개발입니다. 건너편 쪽으로 3080 도심 공공 5차 북측과 남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다수의 정비 사업의 신축 물건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개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뢰하신 소사 SK뷰 아파트 1172세대고요. 2004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자, 용적률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용적률이 253%, 건폐율이 17%, 현재 지금 85명이 현 시간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84 단일 평형이고요. 단일 평형이고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5억 3천. 5억 3천이죠. 15층이네요. 15층이 5억 3천이고 현재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0월 달에 최고가를 7억까지 찍었습니다. 7억. 7억까지. 2021년도 10월 달에 7억 1,500까지 했지만 현재 지금 5억대까지 내려와 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5억대 중반 그리고 6, 7억까지도 현재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부터가 이제 정리죠.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이 의뢰하신 24년도 본인이 5억정 내에 있어서의 어떤 물건을 5억 아래로 매수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서 내년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기회가 온다. 하반기까지 안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네.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반기는 저도 지수이다. 여러 변수들이 많기 네.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기준금리가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또한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네. 현재 지금 2023년도 초반부터 상반기까지 밀어 올렸던 건 뭐냐면 정책이었어요.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대출 정책. 그 정책이 간신히 받치고 있었지만 지금 24년도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생아 대출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출산율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은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2023년도 초반에 받쳤던 어떤 매수세를 가져오진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일단 상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용도지역이 3종이고요. 용적률이 25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된 아파트고요. 정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수준, 추후에 리모델링 실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직코에 대한 어떤 영향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현재 지금 서해선이 대곡까지 뚫렸죠. 그 이상까지 뚫렸는데 교통 호재 간호에 대한 간접적인 호재에 대한 거는 기반영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기반영. 현재 경기가 안 좋다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특히 우리 생애 최초 분들이나 무주택자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지만 더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락 시에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를 정하고요. 목표를 정해서 금액적인 목표를 정하고요. 망설이면 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매수하셔도 괜찮은 전망,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망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네 가지를 유념하셔서 한번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라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년도에 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셨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한 번쯤은 크게 올 것이다 라는 점 먼저 짚어주셨고요.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두시고 그 가격선에 온다면 반드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퇴직 후 실거주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해상군 산이면에 대진리 토지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당 20만 원대 중반에 매수를 하면 괜찮을지 그리고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로 한번 가는데 평당 20만 원 선 중반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쪽 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쪽 토지도 제가 이쪽 솔라시도 영암 쪽 위쪽이 목포고요. 목포고 이쪽이 무학신도시고 아래쪽이 지금 해남군인데 이 지역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를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와서. 자, 영암, 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가 들어가는 솔라시도입니다. 솔라시도. 자, 본 물건 바로 위에 그 지적도를 제가 펴놨는데 바로 이쪽으로 삼포지구 130만 평, 삼포 130만 평입니다. 바로 우측으로 3호지구 아래쪽으로 구성지구가 있습니다. 구성지구가 약 600만 평이 넘고요. 600만 평이. 그리고 3호지구가 한 260만 평입니다. 새 어떤 그 개발지의 면적을 총합을 한다고 하게 되면 1000만 평이 넘습니다. 1024만 평. 자, 아래쪽에 남쪽에서 가장 어떤 개발지죠. 위쪽 중간 간다면 새만금이 있고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간다면은 송산 그린시티가 있죠.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 새만금이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와서 지금 솔라시도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개발 계획이 오래돼서 원래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에 계획이 있었지만은 거의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오는 상태고 이 지금 개발지 인근에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토지를 지금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에 있어서 토지 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고 면적이 1380제곱미터, 약 한 400평이 좀 넘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36,600원. 평당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10만 1,000원꼴. 그리고 계획관리고요. 계획관리고 임야다 보니까 이제 산지법이 중요하죠. 보전산지냐 준보전산지냐. 보전산지는 개발이 어렵고요.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왜? 우리 시청자분께서 퇴직 후에 여기 가서 집 짓고 사신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자, 그러면 가격 적정성 그리고 이 땅을 매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겠죠. 자, 들어왔습니다. 자, 위성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적을 빼고 위성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취락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땅이 지금 뭐 산이 미곡 처리장 인근에 있는 토지로 보여지고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를 한번 볼까요? 417평이네. 임야하고 계획관리고 현황 이용상은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유권 변동이 2022년도 5월 달에 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로 한 면 가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본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야라고 했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임야인데 자, 이 토지거든요. 임야가 아니죠.
지목만 임의하고 현황은 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집들도 있고 토지의 어떤 모양새나 형질 봤을 때는 괜찮은 토지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토지에 있어서 가격적 정성. 가격을 봤을 때 본토지 주변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5월 달에 평당 21만 6천 원에 거래가 선됐습니다. 그거를 20만 원대 중반 약간 더 업시켜가지고 매수하시겠다고는 어떤 조건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본토지가 임야다 보니까 실거래가는 없어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냐면 본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임야지만은 전입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주변에 전답을 봐야 됩니다. 가격대를. 전답을 봤을 때 위성을 빼고 주변에 전답이 17년도에 30만 원대, 25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35만 원대. 전반적으로 주변에 전답의 가격 형성이 실거래가가 30만 원에서 35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 가격과 주변에 3km 떨어져 있고 지지분하겠지만 대형 호재가 있고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관청, 해남군청에다가 건축 허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한번 꼭 무료니까 넣어보셔라. 매수하시기 전에. 건축이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어떤 매수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군청에 반드시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자체가 개발 호재가 가능한 지역이다라는 점 두 번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주변에 전과 답을 봤을 때 30만 원 선의 평당가가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토지다 이렇게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2128-8504번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A아파트를 2017년에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를 내년에 매도할 예정이다라고 뒤에 써 있네요. 일시적 1가구로 2주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매도는 내년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B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고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시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구매를 했고 취득세는 1%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C아파트, 비조정 지역을 A아파트 매도 후에 구매를 하게 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서 8%가 붙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세금 관련된 문의입니다. 참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양도세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자, A아파트를 2017년도에 구입했고 그리고 나서 일시적 2주택으로 B빌라를 3년도에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A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그럼 B빌라만 남죠. B빌라만 남은 상태에서 C아파트를 비조정 대상 지역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C아파트에 대한 A빌라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러면 C아파트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몇 %인지 모르겠는데 중과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과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1주택자, 1가구 1주택에 있어서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1가구 1주택 같은 지역이 상관없습니다. 지역이 상관없고요. 취득가액에 따라서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6억까지는 취득가액 6억까지는 1%고요. 자, 6억에서 9억까지는 1에서 3%고요. 3%. 잘 써야지 또 안 보이신다고 해가지고 잘. 자, 9억 이상은 3%가 아니고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3% 초과네. 9억 초과는 3%입니다. 3%입니다. 자, 1주택자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2주택자. 그러면 이제 2주택자죠. 두 번째. 2주택. 자,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나눠볼까요? 조정이고요. 비조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네. 새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한 그렇죠. 건가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취득할 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새로 취득할 주택을 첫 번째 내가 집에 하나 살고 있고 두 번째로 취득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그럼 하나를 더 주택을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는 1주택을 더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1에서 3% 기본세율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자, 2주택부터 틀립니다. 2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살고 있고 하나 또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매수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매수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8%입니다. 8%. 그렇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에서 3%입니다. 기본세율입니다. 자, 3주택 갑니다. 네 번째 집이죠. 네 번째. 3주택. 살고 있고 하나 더 갖고 있고 두 개 더 갖고 있고 세 번째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12%. 조정 대상 지역은. 그리고 8%. 4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2%. 12%입니다. 자, 고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B빌라를 A 아파트를 내년에 매도를 하고 B빌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비조정 주택에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틀렸죠? 네. 기본세율입니다. 자, 기본세율인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 친구 뭔 얘기하는 거야? 바뀌었잖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취득세 완화됐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완화 발표는 했죠. 국회 지방세법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직. 언제냐면 2022년도 12월 21일 날 발표를 하면서 취득세를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를 하겠다. 법이 통과하게 되면 이 시점으로 소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주택까지는 색깔 좀 바꿀게요. 2주택까지는 동일하게 1에서 3% 가고요. 기본세율로. 3주택, 4주택부터는 반으로 줄여. 6, 4, 6으로. 했지만 아직까지 취득세가 완화된 정부 발표와 달리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제가 필기한 내용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세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결국에는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생애 첫 아파트를 경매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권리 분석 부탁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경매에 눈을 돌려보니까
마침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파트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비싸다 보니까 요새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네.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 물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실까요? 지난번 시간에도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더니 경매 물건을 또 문의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그 무료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알려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무료 사이트에 대한 거를 제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경매로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매수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사건 번호는 지금 내용을 지금 가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안산시 아파트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고요. 지금 대지권이 11평, 건물 면적이 23평. 지금 그 평형대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공급 면적이 28평형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차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첫 번째 법사가, 감정가 같은 경우는 3억 3,300. 2차 때는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2억 3,300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관련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2018 가합 판결 정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매를 모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건에 있어서 뭐 판결문 나와 있다고 하게 되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일단 내용은 뒤에서 보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꼭 그 현황조사서를 내가 그 발품 팔아서 직접 가시기 전에 현황조사를 꼭 한번 확인하셔서 임차인과 어떤 권리관계인이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나중에 이제 현장 갔을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및 소유자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임차인 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부서에서 좀 편하죠. 또 아래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펜문 문제로 이제 안내문만 남겼고,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본 여기서가 중요한데, 자,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본다고 하면 이제 을구에 봤을 때 이제 근저당권 나와 있고, 뭐 갑구에 이제 가압류도 나와 있고 뭐 등등 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자,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자, 강제경매는 뭐냐면 위쪽에 우리 시청자분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강제경매고요. 임의경매는 판결문 없이 진행하는 게 임의경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 내용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러저러 해가지고 채권자가 이겼으니까 경매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강제경매고 지금 소멸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2021년도이기 때문에 모두 소유권과 모든 근저당권이 다 경매 낙찰로 인해서 소멸된다.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는 모두 없다라고 했을 때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는 지금 월피동 한양 1차고요. 1362세대에 1990년도에 지어진 34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의 가격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쭉 14평부터 40평까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면적이 28평대 아파트. 28평대 실거래가가 3억 2,800이에요. 현재 지금 유찰돼가지고 3천대. 충분히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24평 아파트를 본다고 하면 현재 2억 7,500인데 최근에 3층이 23년도 8월 달에 2억 2,300에 경매가 됐어요. 24평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의뢰하신 물건은 28평 아파트고요. 참고하셔라. 24평이 2억 3천 정도의 지금 경매가 이루어진 내용을 2억 2천의 내용을 좀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층이 높은 동이 있고요. 낮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합의와 등등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로서 전반적으로 또한 재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요. 주변에 신안산선 성포역이 2025년도 3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호재까지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상 문제 없고요. 직접적인 호재 있고요. 간접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낙찰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라고 권리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원하시는 물건이 좋은 가격에 경매에 나온 만큼 이 물건만큼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소개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강남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최영애 대표님 함께 하시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